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주말입니다. 개인에게도 운이 있듯이 국가에게도 운이 있습니다. 운의 순환주기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60살만 넘으면 고려장을 시킨다고 했습니다. 사실 60을 넘으면 자기 1000명을 넘어선다는 의미로 인위적으로 그 1000명을 끝내게 하기 위해서 고려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60년을 갑자에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돌아서 갑자 을축 이런 식으로 한 바퀴 돌아 다시 갑자로 돌아오는데 60년이 걸립니다. 그것을 환갑이라고 합니다. 갑으로 돌아온다고. 국가의 운의 순환 주기를 보면 70년 정도가 됩니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미국의 국운이 상승을 하려면 혹은 지금 운을 그대로 세계 제1의 패권국으로 운을 유지하려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재당선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제가 볼 때는 트럼프가 재당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거의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미국이란 국가는 보면요, 역사상 장군 출신으로 대통령이 된 사람은 3사람입니다. 조지 워싱턴 초대 대통령과 그리고 18대 율리시스 그랜트 원래 장군 출신으로 준장으로서 남북전쟁에 조지 워싱턴은 독립전쟁을 지휘한 사람이에요. 장군으로서 독립전쟁을 지휘하고 난 뒤에 대통령이 됐습니다. 초대 대통령으로. 율리시스 그랜트는 18대 대통령이 됐는데 16대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진두지휘하에 율리시스 그랜트는 웨스트 포인트 미 육군 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쉬다가 다시 준장으로 이 남북전쟁에 직접 참여합니다. 링컨이 이 그랜트 장군을 준장으로 들어온 그랜트 장군의 진두지휘 이 능력을 보고 북부군 총사령관으로 임명합니다. 사실 남북전쟁이 승리가 되어 노예제도를 없애고 링컨이 역사상 최고의 미국 역사상 최고의 대통령으로 숭앙받게 된 그 백그라운드에는 율리시스 장군의 역할이 아주 큽니다. 이 전쟁에서 성공하고 난 뒤에 승리하고 난 뒤에 1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우리가 잘 아는 34대 대통령이 된 아이젠하워, 이분은 2차 세계대전 때 연합군 총사령관을 했습니다. 아이젠하워 대통령도 웨스트 포인트 출신입니다. 저는 웨스트 포인트를 여러 번 가봤어요. 왜냐하면 76년에 제가 미국 유학을 처음 갔는데 그 학교하고 웨스트 포인트 학교가 일종의 뭐 믹스랄까, 우리로 치면 단체의 이 교류 학교였어요. 그래서 금요일만 되면 버스를 타고 웨스트 포인트 가서 그 파티에도 참여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뭐 개인 사생활 얘기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그 웨스트 포인트 졸업한 친구가 용산에 와가지고 근무도 하고 있고, 저는 그때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만, 근데 사실은 직접 장군 출신은 아니지만 앤드류 잭슨 같은 경우도 7대 대통령이죠. 이분도 7대 대통령이 되기 전에 뉴올리언스 전투에서 이 영국군하고 싸워서 크게 대승합니다. 군인 출신이죠. 물론 장군은 아니었지만 그 후에 7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루즈벨트 대통령, 장군 출신 아니지만 아주 전공이 큽니다. 그 미국 스페인 전쟁에 지원병을 이끌고 참전해서 아주 대성을 거뒀습니다. 미국 스페인 전쟁이 미국에서 이 남북 전쟁 이후에 뿐만 아니라 미국 국가를 독립시킨 후에 최초로
독립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최초로 미 영토에서 다른 군대하고 싸운 겁니다. 1898년이죠. 이때부터 미국이 다른 나라와 싸우는데 그 전까지는 미국의 바운다리를 지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썼지만 미국을 통합하고 키워나가는데 영국과 싸우면서 영국 프랑스와 싸우면서 에너지를 키우고 줄을 더 계속 확장해가는 역할을 했지만 이 미국 스페인 전쟁이 최초로 밖으로까지 미국이 전쟁에 개입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그때부터 국제사회에 눈을 뜨게 됩니다. 미국이. 루스벨트 대통령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아들들 아들 둘 첫째 아들 둘째 아들이 다 전쟁을 참여하고 그 후에 죽습니다. 1차 세계대전에. 그리고 1차 세계대전 때에 큰아들은 바로 죽지 않지만 전쟁에서 엄청나게 많은 전상을 입고 왔는데 그걸 회복도 안 된 상태에서 노르만디 작전에 또 참여했다가 돌아와서 죽습니다. 둘째 아들도 역시 전쟁에서 전사요. 정말 위대한 장군 가족이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이 장군 출신들 혹은 전성한 이 군인 출신들이 국가에서 영웅으로 대우를 받아요. 그래서 앤드류 잭슨만 제외하고 전부 다가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자, 70년 주기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은 그럼 미국만 70년 주기냐? 아닙니다. 국가의 운명, 사람의 운이 60주기. 이제는 뭐 장수 프로그램이 나오고 약도 생기고 뭐 여러 가지 의료적인 개발이 돼서 60년도 청춘이라 하지만 어쨌든 우리가 역학상으로 볼 때 옛날 생명 주기로 볼 때 60을 거의 한 바퀴 도는 거로 생각하고 60을 넘어 사는 걸 덤으로 생각하는데 국가도 70년 주기로 패망이 옵니다. 흥과 망이 옵니다. 패망이 아니라. 미국은 1945년 2차 세계대전을 참전해서 큰 성공을 거두면서 1945년부터 전 세계에서 최강국으로 소련과 맞짱을 뜨면서 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쟁의 형태가 아닌 냉전 형태로 50년을 지켜오다가 91년 소련이라는 나라가 땅덩어리에서 없어지고 러시아와 CIS가 나타납니다. 뭐 그거는 불가피한 생존 전략으로 소련이 없어지고 러시아라는 본체만 남겨놓고 주변국이 CIS로 전부 분해된 거죠. 70년 주기 한번 봅시다. 이 주기를 본다면은 일본 1945년에 패망했습니다. 독일 마찬가지입니다. 70년이면 언제입니까? 2015년이에요. 이 두 나라들은 재기를 위해서 호시탐탐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들이 여러 군데 나타나고 있어요. 일본은 그 후라는 건 1941년 12월 7일 겁도 없이 하와이의 진주만에 가서 진주만을 공격해서 미국 수병을 2,840명을 하루 만에 다 죽입니다. 그러면서 전쟁에 패배한 후에는 미국과 손을 잡을 정도 아니라 미국에 착달러 붙어서 미일 동맹체제를 유지해오면서 지금도 미국의 눈치하에 미국에 착달러 붙어 있는 것 같지만 미국은 일본은 속으로 계속 칼을 갈고 있습니다. 지금 전력을 키우는 거라든가 집단 자위권을 인정받고 다시 헌법에서 헌법구조 소위 말한 전쟁을 할 군사력을 갖지 않는다라는 것을 헌법은 바꾸지 않지만 일본 자위대법이나 여러 가지 주변 실질적인 전력을 키우는 데는 이미 이 헌법에서 다른 나라와 전쟁을 할 능력을 키우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화가 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동향을 보면 미국도 시도하지 않는 F-3 6세대 전투기를 일본이 앞서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돈이 들고 대당 이 생산 가격을 보니까 약 2,500억 이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도를 한다는 게 바로 옆에 있는 중국의 군사력 증강에 대해서 맞짱을 뜨겠다 하는 거죠.
겉으로는 중국과 굉장히 사이 좋은 것을 유지하고 경제관계는 계속 아주 가까운 나라로 유지하지만 전투력을 키우는 데는 중국 이상으로 혹은 중국 못지않게 치열한 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독일 한번 봅시다. EU 속에 있지만 독일 통일을 하기 위해서 미국의 환심을 사고 전성국 4개국의 동의를 얻어내기 위해서 EU라는 텐트 속에 들어가고 그 통일하기 직전에 동독 군사력 60만, 서독 군사력 15만, 합치면 75만을 20만으로 줄이겠다 하고 나토 독일군은 없애고 나토 체제로 들어가겠다고 바짝 엎드려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독일이 움직이는 걸 보면은 예를 들면 미국의 관세를 높이는 정책에 대해서 중국과 손을 잡고 독일이 맞짱을 뜨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이 하면 안 된다 불편해하는 일을 독일은 꽤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뭐 일부러 미국의 신경을 거슬리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자기 주장대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화웨이 쓰지 말라는데 독일은 관계없다 쓰겠다는 거예요. 또 러시아 원유 수입하지 말라는데 독일은 계속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독일은 몸집을 키워나갑니다. 뿐만 아니라 최근 독일은 세계에서 제일 큰 정보기관을 만들었습니다. 건물도 세계에서 제일 크고 이게 뭡니까? 독일이 첩보작전, 일본도 첩보작전 정보 수집에 이 두 나라를 따라갈 수 없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죽이는 건 중국 1949년 공산당 혁명에 성공하고 올해가 70주년입니다. 70주년 꼭대기에서 성공의 상승 곡선을 향해 계속 가고 있지만 미국은 중국의 패권 도전을 그냥 방관하지는 않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전쟁이 바로 70년을 바라보는 작년부터 시작이 됐어요. 미국의 수단으로 하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한 방에 중국을 죽일 수 있지만 지금 미국이 하는 전략은 중국을 한 방에 죽이지 않고 서서히 목 졸아 죽이면서 밀었다 땡겼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미중 관계 전략을 모르는 사람들은 올해 말이면은 혹은 몇 달 후면은 뭐 중국이 미국의 콩도 많이 사주고 관세 보복을 미국이 관세를 올리는 만큼 중국도 관세를 올리겠다 안 하니까 미국이 적당하게 협의를 하고 뭐 합의를 하고 끝날 거다. 천만 만만의 말씀입니다. 미중 무역전쟁은 지금 시작일 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한 최근 군사력에 대해서 중국 군사력 키우는 데 대해서 뭐 최근에 중국이 12,000톤급 이지스함을 뭐 건조했다고 자랑을 하는데 이지스함 우리가 먼저 갖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국이 이런 걸 만들면 일본은 한 수 더 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중국을 바로 무역전쟁에서 목돌라 죽이지 않는 것은 제3의 경제대국이 일본이고 제4의 경제대국이 독일입니다. 그리고 중국을 한꺼번에 죽이면은 지금 WTO 시스템 내에서 전 세계 경제가 서로 얽혀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죽이면은 한쪽이 쓰러지면 미국도 역시 거기에 대해서 많은 영향을 받으니까 바로 죽이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독일에게도 치명적인 중국을 바로 죽이면 일본과 독일 경제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입힐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으로서는 동맹국인 일본과 독일이 동시에 쓰러지면은 미국 혼자 독야청청하기에는 동맹국을 가지는 미국의 지렛대가 없어지니까 중국부터 죽이고 동시에 일본과 독일의 움직임은 서서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일본과 독일은 동맹국인 동시에 그들에 대한 경계심을 미국은 절대 풀고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중국 다음으로 일본과 독일이 미국의 패권에 도전할 나라로 미국은 분명히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처음 얘기로 되돌아가서 근데 왜 트럼프가 되어야 되느냐. 미국의 역사를 보면요. 미국 병사가 세계 최고의 병사입니다. The best warrior예요. 전쟁을 그만큼 많이 했으니까.
남북전쟁 이후에 미국이 전쟁에 참여한 횟수가 220여 회가 넘습니다. 전 세계 전쟁에 다 관여하고 있어요. 그래서 싸울 줄을 아는 나라예요. 그래서 평화가 뭔지 알아요. 군사력 없이는 평화가 유지 안 된다는 것도 압니다.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 1945년 이후부터 미국이 세계 최고의 패권국으로 들어서고 난 뒤에 경제가 엄청나게 좋아지기 시작한 80년대 말 90년대 초반부터 중국이 아니라 일본의 재판 배신을 끝내고부터 미국이 세계 경제 대국으로 다시 자리를 확고하게 하자. 일본으로부터 도전받던 자리를 다시 경제적으로 도전받던 자리를 박차고 나와서 확고하게 한 후에 한 30년 동안 미국의 전략을 보면 있는 것과 울가먹고 잘돼 그냥 매니지하는 것으로 왔어요. 그래서 특히 오바마 정권에서의 특징은 모든 게 다 전략적 인내성이었어요. Strategic Patience. 북한 핵에 대해서만 전략적 인내가 아니야. 전략적 인내라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냥 매니지하고 지나가겠다는 거예요. 덕택에게 북한 핵 개발 능력이 엄청나게 커졌습니다. 중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동도 관리하겠다. 오사마 빈 라덴 죽이고 난 뒤부터는 거의 다 끝났다 하고 발 빼므로써 중동은 너들끼리 찌르고 벗고 싸우든지 너들끼리 싸워가 너들 자체 내에서 힘의 균형을 지켜라 하고 놔둔 결과로 IS 힘이 크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중동의 이란의 파워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커졌습니다. 그걸 죽이기 위해서 미국은 트럼프는 이란 핵 합의를 깨고 그 다음 이란의 석유 수출을 제재하고 또 최근에 들어서는 혁명 수비대를 외국 테러 조직으로 지정을 하고 이란이 다른 나라하고 교역도 못하게 하고 이란으로부터 원유 수입에 가장 크게 기대하고 있는 중국도 죽이고 트럼프가 하는 일이 뭐냐. 그리고 왜 트럼프가 미국의 국군이 그대로 상승 기도를 끌어가려면은 트럼프가 돼야 하냐. 미국도 지금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에요. Strategic Patience, 소위 말하는 미국을 매니지하는 상태가 아니고 다시 한번 회초리를 들고 미국의 경제, 정치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로널드 레간이 소련을 붕괴시켰습니다. 스타워즈로. 소위 말하는 전략방어 구상으로 우리는 공중에서 싸운다. 너들은 소련은 땅바닥에서 싸우는 핵 개발했지만 우리는 공중 우주에서 싸운다 하고 따라오게 해서 골바초프가 깨갱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레간이 나라를 크게 재건시키고 난 뒤부터는 미국은 그냥 매니지하는 상태 그리고 그 만들어 놓은 업적을 울가먹는 상태에 왔는데 지금 굉장히 미국이 편안하고 개혁의 생각이 없이 적당하게 매니지하는 그런 상황이 오바마 때와가 극에 달한 겁니다. 트럼프가 칼을 끄집어냈습니다. 칼을 빼들자 그 트럼프만이 할 수 있는 얘기예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왜? 그 전에 대통령들 특징은 다 아이비리그를 졸업하고 귀족적이고 영국의 식민지 시대에서 배웠던 그 전통으로 신사적이고 그리고 참고 오바마도 중국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경쟁적 협력적 파트너를 했어요. 미국은 지금 트럼프는 그게 아니에요. 중국 죽여야 미국이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바마 때 들어와서 오바마 때 일본이나 독일에 대해서 나를 세운 적이 없어요. 거의. 지금 트럼프는 나를 세우고 있습니다. 필요할 때. 일본은 미리 알아서 기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칼집에서 칼을 빼기 전에 아예 고개를 숙이고 있는 겁니다. 물론 고개를 숙이면서 일본은 사시미 칼을 혹은 검도를 가슴에 가지고 있지만 이와 같은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미국이 자칫 패권국으로서의 자리를 잃을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중국 무역에 대해서 물론 오바마 때는 중국의 경제력이 지금만큼 오바마 초기만 해도 지금만큼 엄청나지 않았다 손치더라도 중국에 대해서 이걸 죽여야 되는 적국으로 생각을 안 했어요. 트럼프는 죽이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프타를
USMCA로 바꿨어요. 캐나다, 멕시코, 우리하고 한 동맹국이고 아주 가까운 나라지만 철저하게 너희들이 중국에 대한 대중무역 시스템에서 미국이 하자는 대로 안 하면 너희들도 살아남을 수 없어. 똑같이 하고 있는 거야. 유럽에 대해서도 똑같은 걸 요구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유럽은 미국의 눈치를 보면서도 필요할 때 적당하게 조금씩 틈새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바마 때 같으면 이거보다도 몇 배로 더 심각한 상황이라는 게 뭐냐? EU가 미국을 넘어서고 중국이 미국을 넘어서는 전략들을 펴갔을 거랍니다. 지금 이 나라들이 엄두를 못 내요. 이란 원유 수출을 딱 막아버리니까 지금 전 세계가 패닉 상태예요. 제가 다음 방송에서 하겠습니다만 왜 트럼프가 이 오펙 국가들한테 증산을 하라 하느냐. 석유 가격 안정시키기 위한 것보다 미국의 에너지 패권국을 유지하기 위한 욕심이 더 큽니다. 그게 더 큰 목적이에요. 이 개혁을 아이비리그 출신 매너 좋고 얌전하고 다른 나라에게서 신사도를 지킬 수 있는 대통령으로서는 해낼 수 없어. 트럼프 개인적으로 소송당한 게 4,000건이랍니다. 저도 어제 그걸 사실을 알게 된대. 어떻게 보면 깡패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무법천지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이 계속 그걸 밀고 나가죠. 무법천지라고.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 한 10명 정도가 대선 후보로 나서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조 바이든이나 샌더스나 버니 샌더스나 워렌 같은 엘리자베스 워렌 같은 여자분이 나와가지고 이 하버드 법대 교수 출신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미국의 개혁을 계속할 수 있을까요? 샌더스는 상당히 뭐라고 할까 이 좀 좌파 성향에 가까운 민주당이에요. far out이에요. 그 개혁이 트럼프가 추진하는 개혁이 아닌 반대파적인 개혁, 평등 뭐 이런 걸 주장하는 조 바이든 제가 볼 때는 오바마 대신에 조 바이든이 도전했다면 그때 가능성이 있었을지 몰라도 조 바이든 지금 트럼프가 조 바이든을 아주 우습게 아는 이유가 뭐 미투라고 그러고 뭐 이 자기 트위터에도 올려가지고 뭐 이 어깨 자기 부인 조 바이든 자기 부인 어깨에 손 얹는 것도 이 친구는 언제든지 검은 손을 끄집어내야 사실은 뭐 사생활 측면에서 보면 트럼프가 훨씬 더 흠잡을 게 많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항상 선제 공격을 해요. 선제 제압을 해요. 이래서 조 바이든의 단점인 것처럼 크게 터뜨리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트럼프에게 거는 게 제일 큰 게 뭐 섹슈얼 허래스먼트, 성추행 같은 걸 걸겠죠. 전말도 대선에서 뛸 때에 그 문제를 크게 부각시켰으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뮬러 특검에도 그게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로 나와 있으니까요. 그러나 그게 obstruction of justice, 사법 방해는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밀고 나갈 무기가 약하니까 이 성추행 이런 걸 가지고 큰 무기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이 워렌을 플러스 뭐 조 바이든, 샌더스 이거 가장 앞서가는 이 사람들이 중에 누가 하나가 민주당의 후보로 결정이 된다 하더라도 트럼프를 이기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것이 제가 볼 때는 아군이 아니고 미국으로서는 행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미국으로서는 주변국은 힘들겠지만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미국이 상승운에 아직도 있다면은 저는 상승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향후 50년 정도는. 그러려면은 트럼프가 재선이 될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도 재선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보십시오. 어떻게 우리는 경제가 2%대에서 1%대로 떨어지고 있는데 미국이 예상한 자기들이 2% 선으로 경제 성장을 하는데 지금 3.2%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트럼프가 이 국제사회에서는 깡패 같은 모습을 보이겠지만 일주일에 1시간은 꼭 목사님을 모시고 성경 공부를 한답니다. 뭐 기독교 신자가 아닌 분들은 제 방송을 들으면 뭐 예수제이 같은 얘기를 하냐. 팩트를 얘기하는 겁니다. 미국이 American, God bless America입니다. 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배우실 점이 있거나 공감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